안녕하십니까. 김갑수 TV 방송 강의에서는 조선 역사에 대해서 잘못된 통념들을 다시 생각해보고 고치는 좀 유익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가 조선 역사에 대해서 심하게 왜곡된 그 가치 또는 왜곡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이유는 제가 여러 차례 얘기하지만 그 조선 역사를 집요하게 왜곡 조작해서 새롭게 쓴 조선 총독부 어용학자들의 역사를 배워왔기 때문이고, 최근 들어서 조선왕조실록과 승정원 일기와 같은 정통 1차 사료가 공개되고 그걸 가지고 연구를 하게 됨으로써 그 조선 역사에 대한 그 바른 인식이 확장돼가고 있습니다. 실제로 얘기는 정통 유학의 책인데 이 얘기를 좀 흉내낸 대歴이라는 이 저자 불명의 책이 있어요. 그 다음 여러분들 논어 아시죠? 논어는 정통 유학의 책인데 공자가어라는 책이 있습니다. 그런데 공자가어도 이게 지은이가 누군지 출처 불명인데 그 공자가어 같은 말, 책 그리고 대歴이 같은 책을 보면 이런 황당한 속설들이 많이 있고 그런 거 위주로 조선 역사를 일본인들이 꾸몄던 겁니다. 예를 들어 칠거지약이 있습니다. 이 칠거지약이 말하자면 그 공자가어에 나와요. 그 공자가어라는 책은 논어에 없는 공자의 이야기다 해서 누가 썼는지도 확실히 몰라요. 근데 이제 물론 이 칠거지약이라는 것이 그 여자를 그 7가지 여자가 그 여자의 약점, 결점 이런 걸 가지고 여자를 탄압하는 도구로 쓰인 건 사실이지만 이게 법적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민간의 속설일 뿐이고 그 여자를 깔보는 그 이른바 그 잘못된 남자들이 그 가치화도로 제시했던 거예요. 그래서 원래는 칠거지약이 있는 게 아니라 정통 대명률에는 삼불거가 있습니다. 삼불거라는 것은 여자와 이혼을 할 때, 즉 여자를 내쫓을 때 3가지 경우에 해당되면 절대 내쫓을 수가 없다. 하나는 여자가 남자와 함께 부모 3년상을 치렀거나, 그 다음으로는 그 여자가 시집으로 와서 그 시집이 즉 남편의 집이 부귀하게 되었거나,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자가 갈 곳이 없을 경우에는 내쫓을 수가 없다. 아주 합리적이고 인간적인 법이죠. 물론 그 시대에서 남녀 차별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. 그러나 마치 무슨 남존여비가 서구에 비해서 유학 또는 조선시대에만 있었던 것으로 잘못 생각하시는데, 조선시대의 남녀 차별은 유럽이나 이런 데에 비하면 훨씬 유연했다고 보시면 되고, 그 여성에 대한 이 존중이 유럽보다는 훨씬 그 여성을 존중하는 이러한 사회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. 자, 우리가 그러면 실록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. 성종 때 1482년입니다.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340년 전인데요. 영의정 정창손과 성종의 대화가 나옵니다. 자, 정창손은 이는 중한일인데, 여기서 이는은 이혼을 얘기합니다. 중한일인데 쉽게 할 수 없습니다. 불순한 자치가 드러나지 아니하였는데 갑자기 이혼하게 되는 것은 옳지 못할까 합니다. 자, 그러자 성종이 답변을 합니다. 대군의 성품이 본래 고집스러워 깨닫고 이해하기 어려운데 반목함이 이와 같으니 이혼하게 아니할 수 없다. 자, 지금 어떤 대화입니까? 지금 영의정 정찬손은 누군가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그 이혼이 불가하다. 그리고 이 성종은 이혼을 안 하면 좋겠지만 이미 이 부부관계가 파탄이 났는데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. 자, 이런 대화예요. 자, 먼저 여기서
대군의 성품이 할 때 그 대군이 누군가 이걸 좀 알 필요가 있어요. 여기서 대군으로 지칭되는 인물은 그 예종의 아들 제한대군입니다. 근데 사실 이 제한대군은 그 왕위 계승의 일본 서열이었어요. 예종의 아들이니까요. 예종이 아마 뭐 한 14개월 만에 이 병사를 했지 않습니까? 자, 그러니까 후임자가 확정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이제 왕이 죽으니까 그 왕의 아들인 제한대군이 왕위 계승의 1순위였겠지만 그때 나이가 4살밖에 안 됐다 그겁니다.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예종의 아들인 제한대군보다는 성종은 원래 그 장남 의경세자의 아들인데 의경세자가 일찍 죽었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성종이 왕이 됐어요. 그러니까 이 성종은 이 제한대군한테 조금 미안한 마음이 있겠죠. 자기 때문에 왕이 되지도 못했지만 그런데다가 또 이렇게 이 제한대군의 삶이 순탄치 않고 또 결혼도 잘못해가지고 자꾸 이 부부간에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그러니까 이런 그 제한대군이 이제 어느덧 성장해가지고 결혼했다가 이혼하게 되자 이혼의 타당성을 놓고 지금 재상과 군왕이 논쟁을 한 기록이라 그겁니다.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 정창소는 이혼이라는 것은 중요한 일이고 제한대군의 부인한테 이 부인은 박씨입니다. 부인한테 잘못이 없는데 즉 여기서 불순한 자치가 드러나지 않았는데 이렇게 표현을 했죠. 이혼을 허용하는 것은 부당하다. 다시 말해서 여자한테 아무런 책임이 없는데 남편이 일방적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 이거죠.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이 정창손의 견해는 유책주의적 입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반면에 성종은 남편 제한대군은 문제가 있는 사람인 건 사실이지만 이미 부부 사이가 파탄이 났는데 어떡하란 말이야. 그러니까 이혼을 허용하자. 이런 것을 요즘에는 이제 파탄주의라고 하죠. 그러니까 지금 이혼에 관한 두 견해, 이 유책주의와 파탄주의를 놓고 이 500년 전에도 지금 재상과 군왕이 논쟁을 벌이고 있다는 게 좀 재밌죠. 지금 우리나라 법원은 유책주의를 바탕으로 해서 파탄주의를 인정해가는 쪽으로 추세가 사실 변화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현대적인 입장에서 보면 유책주의보다는 파탄주의가 보다 진보적인 관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. 성종의 관점이. 그러나 그 조선시대의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파탄주의만을 취하면 약자의 위치에 있는 여성에게 불리할 수가 있겠죠. 실제 결혼이라는 거 그리고 이제 부부라는 거 참 이런 것들은 아주 많은 각도에서 여러 가지 관점이 제기될 수가 있죠. 실제로 그 부부 사이가 온전하냐, 저 부부는 제대로 잘 사냐, 자 이런 걸 볼 때 예를 들어서 한 10쌍의 부부가 있다고 합시다. 지금 마찬가지예요. 10쌍의 부부가 있으면 정말 이 부부답게 서로 이 배필과 반려자가 되어서 살아가는 좋은 부부는 얼마나 될까? 이런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어요. 아마 10쌍 중에서 한두 쌍, 많아야 두세 쌍이지 않을까요? 이 대부분의 부부는 그저 뭐 자식 새끼들도 있고 특별히 이혼해봐야 대책도 없고 또 이혼이라는 이 세간의 평가가 좀 두렵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살아간다 그겁니다. 그리고 나머지 한 쌍 정도는 말 그대로 사는 게 아닌 부부도 사실 있어요. 그래서 현대 입장에서 보면 사는 게 아닌 것처럼 사는 사람들에게까지 그 이혼을 허용하지 않는 게 마땅치 않다는 성종의 견해가 진보적인 견해인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 왕조 시대의 관점에서 그 약자의 위치에 있는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는
유책주의적 입장을 주장하는 이 재상 정창손의 그 견해도 상당한 타당성이 있습니다. 바로 이 정창손은 이 삼불거 같은 것을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겁니다. 다시 말해 여자를 함부로 내쫓을 수 없다는 견해를 피력했죠. 자,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잘 아시다시피 그 한영우 교수의 다시 찾는 우리 역사를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. 모계제 전통이 사실은 이 조선에서는 강했어요. 그래서 딸이 부모의 재산을 아들과 똑같이 상속받는 제도가 17세기까지 이어져 오다가 17세기가 지나서 아들 중심으로 바뀌기 시작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 남녀 평등의 전통이 하루아침에 없어지지 않았다 그겁니다. 물론 조선시대에는 이제 첩제도가 있었어요. 그래서 서자가 차별을 받기 시작했지만 이것은 본처를 보호하려는 본처의 지위를 더 강화하는 그러한 그 효과를 내기도 했다 그겁니다. 사실 그 흔히 그 칠거지약이다 해서 여성이 툭하면 이혼당하는 것처럼 소방 맞는 것처럼 오해하지만 그런 일은 없었다. 삼불거가 있어서 칠거지약은 무의미했다. 자, 이런 말이 그 한영우 선생의 다시 찾는 우리 역사 39에서 40페이지에 나옵니다. 그러니까 삼불거는 대명률에 명기되어 있는 정식 국법이고 칠거지약은 속설이라 그겁니다. 우리가 역사를 파악하려면 일단 정설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탈이거나 불법적인 거 이런 것들은 그 예외적으로 파악을 해야지 정설은 아예 무시해버리고 일탈되거나 또는 편법 불법적인 것을 우리 역사로 파악하는 것은 역사를 바로 보는 게 아닙니다.